네, 안녕하세요. 반포의 중고등부 내신 전문 내신의 영어학원의 대표 강사 최유셉 선생입니다. 자, 오늘은 글의 흐름과 관련된 문제를 여러분들이 내신을 위해서 준비를 하게 되는데 상당히 많이 어려워합니다. 제가 아이들을 가르쳐 보면은 너무 이 유형에 말려서 좀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거를 어떻게 좀 도와줄까 고민을 하다가 제가 기억법이란 것을 여기에 적용시키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어요. 자, 그리고 학생들에게 몇몇 학생들에게 이제 같이 수업을 진행을 해봤는데 상당히 효과가 좋아서 이렇게 동영상으로 여러분들께 그 방법을 공유하려고 합니다. 자, 기억법이란 건 무엇일까요? 기억법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어떤 이미지와 새롭게 여러분들이 배워야 되는 그 정보를 연결시키는 방법을 기억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기억법을 활용을 해서 순서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게 되면은 문장 삽입이나 아니면은 순서 배열이나 무관한 문장 유형을 쉽게 정복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 방법에 대해서 저랑 차근차근 한번 보시죠. 자, 여기를 보시면요. 지문과 관련된 이미지를 처음으로 만들어 놓고요. 미리 이미지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미지의 번호를 매기는 거죠. 그리고 지문 내에서 한 번만 언급된, 굉장히 중요합니다. 단 한 번만 언급된 명사를 고릅니다. 자, 명사를 고르는데 이때 눈에 보이는 구체적인 명사를 골라야 돼요. 좀 추상적인 것보다는 이제 구체적이게 좋다 이 말이에요. 왜냐면 직접 보여야 우리가 상상을 해서 연결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명사를 특색 있게 빠르게 그림에 연결을 시켜야 돼요. 이 말이 조금 어렵죠. 특색이 있어야 기억에 잘 남습니다. 그리고 그림을 떠올리면서 연결시킨 단어를 생각해보고 실제 문제에 대입해보면 내가 글의 순서, 흐름을 파악하는 유형이 얼마나 실력이 늘었는지를 깨닫게 되실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방법을 글로만 봐서는 이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저랑 같이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기억법을 글의 흐름을 파악하는 유형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적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글의 지문이 나와 있는 거고요. 모의고사 지문입니다. 보통 모의고사 지문 같은 경우는 6개에서 8문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 지문을 한번 분석을 해보죠. 자, 지문을 수업을 하듯이 하면 졸립니다. 졸리기 때문에 그냥 대충 제가 내용을 요약해 드릴게요. 슬픔이라는 감정이 현대에는 되게 불필요하고 쓸데없는 감정이라고 여겨지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었더라. 이런 내용입니다. 좀 더 이 지문에 대해서 공부하고 싶은 사람들은 스탑을 누르시고 직접 지문을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전 넘어갑니다. 다음! 자, 그 다음에 이미지를 이제 만들어야 되는데 저는 구글에서 이미지를 이렇게 따왔습니다. 글의 지문이 슬픔과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우울한 이라는 키워드를 써서 이미지를 찾았죠. 자, 이미지를 이렇게 찾을 때는 여러 가지 포인트, 최소한 6개 정도의 포인트를 우리가 지정할 수 있는 다채로운 그림이어야 되겠습니다. 자, 이 그림을 보면은 자, 왼쪽에는 이제 커플이 있고요. 그 다음에 벤치에 사람들이 앉아 있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은 다 행복해 보이는데 이 여자만 굉장히 우울해 보이죠. 그죠? 자, 이걸 가지고 우리가 미리 이미지를 지정을 해 놓을 겁니다. 첫 번째는 1번 커플로 하죠. 커플. 첫 번째 커플입니다. 이걸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두 번째는 벤치로 하겠습니다. 벤치. 커플과 벤치. 자, 세 번째 이미지는 스카프. 네 번째 이미지는 가방. 다섯 번째 이미지는 부츠로 하겠습니다. 왜 5번까지밖에 없냐면 지금 제가 가지고 온 이 지문은 5문장밖에 없기 때문에 5개의 포인트만 정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다시 정리해 놓으면 1번은 커플, 2번은 벤치, 3번은 스카프, 4번은 가방, 5번은 부츠. 자, 이 이미지를 이제 머릿속에 집어 넣으세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이미지를 빠르게 정확하게 외우게끔 만들어져 있습니다. 인간의 뇌가 그렇게 작용을 하거든요. 자, 그러면은 다 외우셨다고 생각이 되니까 다음으로 넘어가죠. 자, 지문이 있는데 이 지문을 제가 문장별로 끊어놨습니다. 첫 번째 문장을 안 한 이유는 첫 번째 문장은 물어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내신에서 나오는 유형에서 첫 번째 문장의 위치를 묻지 않습니다. 나머지의 글의 흐름이 중요한데, 자, 1, 2, 3, 4, 5번 이렇게 다섯 개의 문장이 나눠져 있죠. 아까 우리가 5개의 포인트를 정해놨던 거와 일치하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눈에 보이는, 그리고 이 지문에서 딱 한 번만 나왔던 명사를 선택을 하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딱 한 번만 나온 명사가 있는데 이게 추상적이다. 그러면은 그 추상적인 명사를 조금 구체적으로 이미지화 시키면 되겠습니다. 자, 1번 문장에서는 또 다른 팁을 드리면요. 첫 번째 부분이나 마지막 부분에 어떤 명사를 지정하는 게 나중에 찾기가 쉽습니다. 일종의 퍼즐 맞추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번에 보면은 북스가 바로 눈에 띄네요, 저는. 그래서 북스를 첫 번째 포인트로 하겠습니다. 책이죠, 책. 눈에 보이시죠? 네. 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는 눈에 딱 보이는 그런 명사가 없어요. sadness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도 한번 나왔고 2번에서도 한번 나왔기 때문에 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profession으로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같은 경우는 맨 끝에서, 자, 제가 중간은 웬만하면 정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나중에 찾기가 힘들거든요. 특히 시험을 보는데 그 압박 속에서 빨리빨리 찾아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자, 그래서 끝으로 케이스로 하겠습니다. 케이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같은 경우는 셰익스피어로 하겠습니다. 셰익스피어의 사진을 딱 보면은 우리는 다 알아볼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인더스트리로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5개의 단어들을 이렇게 선정을 하시고요. 번호를 여기에다가 1번, 2번, 3번, 4번, 5번이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우리가 외워놨던 그 이미지와 얘를 연결을 시켜야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그림을 생각하시고 1번 커플, 2번 벤치, 3번 스카프, 4번 셰익스피어, 그 다음에 부츠가 5번이었죠? 중간에 제가 꼬였네요. 커플에는 저희가 북스를 연결시킬 거고요. 벤치에는 프로페셔널, 그리고 세 번째 스카프에는 케이스를, 그리고 네 번째 가방에는 셰익스피어, 그리고 5번 부츠에는 인더스트리를 연결을 시킬 겁니다. 자, 어떻게 연결을 시키냐면 특이하게 그리고 빠르게 이미지를 붙이면 되겠습니다. 자, 어떻게 붙이냐면 이런 식으로 붙이면 되겠습니다. 커플이 지나가고 있는데 갑자기 머리 위에서 엄청나게 많은 책이 후두두 떨어지는 이미지를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상상이 되시나요? 상상이 중요합니다. 기억하는 데 있어서 상상력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벤치는, 자, 여기 벤치에 의사 선생님들이, profession이라는 단어를 기억하기 위해서 의사 선생님들, 전문직인 선생님들이 여기에 앉아서 회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스카프에는 그럴 일이 없겠지만 스카프에 이렇게 케이스, 상자죠. 상자가 매달려 있는 겁니다. 엄청 무거운 그런 케이스가 매달려 있어서 이 여자분이 더욱더 우울해지는 그런 이미지를 상상을 하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가방인데 이 셰익스피어가 오더니 가방 어디서 샀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어디서 가방 샀어요? 라고 셰익스피어가 얘기하는 이미지가 상상이 되시나요? 현실에서 있을 수 없죠. 당연히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한 이유는 그렇게 해야 특색이 있기 때문에 기억에 잘 남습니다. 자, 다섯 번째 부츠에는 제가 부츠 공장을 이렇게 연결시켰습니다. 그래서 인더스트리, 이 공장에서, 인더스트리는 산업이지만 공장으로 이미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공장에서 부츠가 다다다다 나오면은 이 우울한 여자가 부츠를 우울한 날이니까 막 갈아 신는 이미지를 상상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볼까요? 상상 속에서. 자, 1번은 책이었죠. 책.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1번은 책이 이 커플에게 막 쏟아지는 이미지. 자, 두 번째는 벤치에 누가 앉아 있었죠? 네, 의사 선생님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프로페션이라는 단어였고, 다음 세 번째는 상자가 스카프에 걸려 있었죠? 케이스입니다. 자, 네 번째는 가방. 누가 이 가방을 어디서 샀냐고 물어봤어요? 셰익스피어였죠. 셰익스피어.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그쵸? 예, 부츠 공장이었습니다. 공장. 네, 이렇게 이미지를 연상을 시키면 되겠죠. 자, 이제는 그 연결시킨 이미지를 떠올려 볼게요.
자, 첫 번째 먼저 그림을 상상 속에서 떠올려 보세요. 첫 번째가 뭐였죠? 네, 커플이었고, 두 번째는 뭐였죠? 벤치. 세 번째는 스카프. 네 번째는 뭐였죠? 따라 하셔야 됩니다. 네 번째 뭐였죠? 네, 가방. 다섯 번째는 부츠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해당 그림에 연결된 이미지를 같이 떠올려 보세요, 이제. 첫 번째는 books. 두 번째는 profession. 세 번째는 case. 네 번째는 Shakespeare. 다섯 번째는 industry가 되겠죠. 다섯 번째를 부츠라고 떠올리시면 안 돼요. 인더스트리로 떠올려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떠올려 봤으면 끝난 겁니다. 참 쉽죠? 여러분들이 시험 범위로 받은 그 지문이 뭐 15개에서 30개, 많은 학교는 뭐 거의 100개에 해당하는 뭐 그런 학교들도 있죠. 그래서 각 지문의 내용과 관련된 이미지를 만들고 그것을 순서를 매긴 다음에 그리고 이제 문장별로 나눠서 딱 한 번만 나온 그 명사를 연결을 시키면 되는 심플한 과정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이제 따온 그 명사를 가지고 스토리를 짜면 안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원래 지정된 이미지를 가지고 순서를 매겨야 떠올리는 게 좀 더 쉽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단축이 되죠. 그런데 그 뽑아놓은 명사를 가지고 스토리를 하나하나 써나가다 보면은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 그런 부작용이 있습니다. 자, 이건 주의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저희가 실전으로 한번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순서와 관련된 문제가 나왔어요. 자, 그랬을 때 sadness를 여러분들이 딱 보자마자 우울함과 관련된 이미지를 떠올리시고 아까 우리가 외웠던 이미지를 바로 빠밤 떠올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키워드를 찾아내면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 퍼즐 맞추기입니다. 자, 그런데 좀 무식하게 하나씩 다 찾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되고 머리를 잘 써야 되겠습니다. 순서가 이미 정해져 있었죠. 그러면은 그거와 관련된 것들을 빨리 찾아내면 돼요. 첫 번째가 북스였죠. 그럼 첫 번째를 찾아내는 거예요. 바로 어디 있나요? 네, B에 있죠. 여기에. 그럼 B가 맨 처음이에요. 그럼 이제 A랑 C랑 뭐가 더 이제 맨 마지막에 있는가를 먼저 찾으면은 상당히 쉽습니다. 맨 마지막에 부츠가 뭐였죠? 네, 보이시나요? 네, 그러면 끝! 정답이 뭔가요? B, A, C. 정답은 B, A, C. 너무 쉽나요? 그쵸? 제가 생각해도 이게 너무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한 문제당 글의 흐름과 관련된 그런 문제를 한 30초 정도면 풀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연습을 좀 더 하면 좀 더 빨라지겠죠? 자, 다음. 요런 유형. 글의 흐름으로 보아서 주어진 문장에 들어가기 적절한 곳. 자, 이게 문장 삽입이라고도 하고 문장 끼워 넣기라고도 하는데 이런 부분을 또 많이 힘들어해요. 그쵸? 자, 그러면 얘를 빨리 찾아보는 겁니다. 키워드를. 자, 뭐였죠? 여기 보이시나요? 케이스가 눈에 보이시죠? 네. 케이스니까 스카프였어요. 스카프. 스카프 다음 이미지가 뭐였어요? 그쵸? 가방, 셰익스피어였어요. 스카프 이전 그림은 뭐였죠? 네, 벤치였습니다. 벤치에는 프로페션이었죠. 그러면 딱 그 부분만 찾아내면 되겠어요. 자, 일단 보통은 기본적으로 팁을 드리면 문장 끼워 넣기는 3번 아니면 4번 아니면 5번일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없을 때는 3, 4, 5를 빨리 보시면 되겠어요. 자, 4번을 보시는데 셰익스피어가 나왔죠? 오, 3번을 보겠습니다. Much of the psychology profession. profession이 딱 보이네요. 정답 몇 번? 그렇죠. 4번이 되겠습니다. 역시 이런 문제도 30초 안에 풀어낼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러한 방법까지 제가 고민을 해서 기억법이라는 놀라운 기술을 여러분들께 가르쳐 드리는 이유는 내신 때 제한된 그 시간 내에서 이 문제들을, 많은 문제들을 풀어내야 되는데 특히 객관식에서 시간을 줄여야 돼요. 점수가 잘 나오는 1등급 학생들은 객관식에서 푸는 시간이 10분에서 15분 정도면 객관식 문제를 모두 풀어냅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방식을 채택을 해서 빨리빨리 해결해내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영어 실력이 혹시라도 높지 않더라도 쉽게 해낼 수 있겠고 영어 실력이 좋다면 더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노하우를 잘 활용해서 이번 내신 때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요셉 선생님이었습니다.